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조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지장간입니다. 지장간에 대한 영상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왜 지장간을 중요시 여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 지장간하고 음양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뭐 음양을 중요시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이견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지장간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명리적인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명리는요, 천간과 지지가 있습니다. 천간은 하늘이고 지지는 땅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천간에 있는 기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죠?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제가 이렇게 일렬로 쓰고 있지만 사실 이 글자들은 뭐 실제로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글자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계속 순환하는 글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익히 아시다시피 무토는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천간의 기운은 대단히 순수한 기운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갑목은 말 그대로 나무라는 거죠. 그 어떤 무엇도 아니고요. 병화는 말 그대로 불이라는 거죠.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요. 반면에 지지는요, 우리가 지지의 모습을 보면은, 지지는 뭐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쓰진 않겠습니다. 네, 임묘진 이렇게 보시면요, 나무의 모습, 토양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밑에 지장간이라는 게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지장간이라는 거는요, 결국 이 하늘과 지지, 이 땅이 서로 다른 질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른 질서 체계가 서로 맞물리면서 이렇게 형상화된 모습이 12지지입니다. 네, 12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늘과 땅의 질서가 똑같다면은 12지지라는 것도 생길 리가 없겠죠. 그냥 똑같이 지지에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역의 이치 자체가요, 그렇게 되면은 생명이라는 게 탄생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늘 강의 중에도 그 인간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해진 운명은 절대로 없다. 정해진 환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환경조차도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언가 생성이 되고 또 자라나고 또 소멸이 되는 이 자연의 이치라는 거는요, 완벽한 두 가지 기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순수한 기운과 순수하지 않은 기운, 또는 완전한 기운과 완전하지 않은 기운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 변화, 즉 역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변화는 자연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지지를 읽을 때에도 실은 요 안에 있는 지장간의 모습, 그 본체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지장간 할 때 우리가 역기, 중기, 봉기, 정기 해가지고 요 마치 제일 밑에 있는 거를 뭔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왜 제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모습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 가지고 혼합이 돼 가지고 들어왔는데 어찌 이 셋 중에 한 가지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요 제일 밑에 있는 거를 본기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이유는요, 요게 이제 이 땅의 질서랑 가깝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질서. 네.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요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지장간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지장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사화고요, 여기는 이제 오화고요, 여기는 미토가 되겠습니다. 자, 지장간을 보시면은 나무가 이렇게 세력을 잡고 있죠. 그리고 나서 토양이 등장을 하고 병정화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양이 등장을 해요. 이 땅의 질서는 이때가 봄이기 때문에 그래요. 봄. 네. 그러니까 나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무와 여름 사이에 토양이 서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의 질서는 그 다음에 여름이기 때문에 병정화가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가운데, 즉 이 중기는요,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란 말입니다. 네, 하늘의 질서. 그래서 우리가 인목을 보고는 인옷을 화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묘목 갖고는요, 우리가 갑을목인데 이 사이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요 안에 갑목이 을목으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묘미, 목운동을 한다고 하는 거고요. 진토 같은 경우는 개수가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진, 수운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가운데 중기에 있는 거는 이 지구상의 이 땅의 질서가 아니고요, 하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중기, 봉기 얘기할 때 이 봉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성향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하늘의 질서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근거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방압이 삼합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어떤 신쌀이나 이런 개념을 많이 차용을 하세요. 근데 신쌀 자체가 삼합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방압이 중요하다면은 우리가 그 신쌀 이론이 만들어질 때에도 방압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훨씬 더 빈도 높게 쓰이고 더 많아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는 뭐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명리 관련 매체를 통해서 지장간은 쓸 수 없는 거다, 지장간은 잠재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원령이라는 것을 잡을 때 지장간을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천간에 있는 기운이 근이 있는가 없는가, 근의 유무를 볼 때도 지장간을 따지게 됩니다. 거기다 또 한편으로 격국을 잡을 때에도 지장간을 대단히 강하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장간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지장간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런데 격국을 잡고 어떤 근의 어떤 세력을 판단하고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또 지장간이다? 벌써 여기에서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장간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뭐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론적으로 지장간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장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을 해보자면요, 일단 첫째 지장간이 중요한 이유는요, 천간의 순수한 기운들이 지지에 섞여 들어갔으므로, 그래서 대단히 그 어떤 유명한 어떤 마치 공식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천간은 생극재화로 보고, 생극의 논리로 보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그리고 지지는 형충파해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으세요. 근데 이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 보냐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지지는 생극으로 보니까 안 맞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충파해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장간 안에 순수한 기운들이 뒤섞여 있으니까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형충파해로 밖에는 못 보겠죠. 물론 저는 형충파해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지장간의 어떤 모습, 그리고 이 여러 개의 글자가 합쳐지면서 지장간 안에서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어떤 추명을 하기 때문에, 그 명식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형충파해는 뭐 활용하긴 합니다만 대단히 그 빈도가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장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 격국을 잡을 때 지장간을 보고요, 그 천간의 세력을 논할 때에도 지장간을 제일 먼저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장간이 중요하지 않다니요. 그리고 주역에서도 우리가 이제 6개의 이렇게 쉽게 그냥 짝대기라고 하겠습니다. 네. 괜히 뭐 이게 뭐 6효인데 어쩌고 그런 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역에서도요, 여기는 하늘의 자리, 여기는 사람의 자리, 여기는 땅의 자리라고 합니다. 물론 천간, 지지, 지장간
이거를 뜻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큰 논리적인 비약일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위치만 놓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요. 다만 이게 이거고 이게 저거고 이게 저거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역에서조차도 하늘과 사람과 땅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죠. 천간이 요 하늘을 의미하는 건 맞을 겁니다. 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간은 갑을병정 무게경신 임계의 순수한 기운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이야기하는 건 맞을 거고요. 다만 지지가 사람인지 지장간이 사람이냐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는 지지가 땅이고 즉 환경, 그리고 지장간이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또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물론 언젠가는 중요한 순간이 오겠지만 지금은 수많은 분들이 명리 공부하시면서 지장간을 아예 활용을 안 하시잖아요. 이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저기 뭐가 중요하냔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지장간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셨을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천간은 순수한데 지지는 여러 가지 기운이 섞여 있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섞여 있는 것들을 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것이 지장간이다. 그러므로 저는 지장간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 그렇다고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간명이 틀리지 않으면 다 맞는 거예요. 네. 그냥 시험 봤는데 다 90점, 100점 나오면은 그 공부 방법이 그 사람들한테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탁상공론, 그러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네, 시험 보고 또 마침 오늘이 수능 날이었죠. 네, 막간을 이용해서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험생분들이 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보든 대학 잘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명리도요. 어떤 기륭화복을 명확하게 따지면 물론이고 그 삶의 의미도 찾아줄 수 있다면 그게 곧 명리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지장간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왜? 그 안에 있는 실제로 어떤 기운들이 돌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도 역시 찾을 수가 있겠죠. 뭐 이를테면은 임신 이렇게 있고 신금이 편제다 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나는 아버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에서 그랬죠. 지장간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신금은 금이라기보다는 임수의 세력에 가깝다고요. 네. 그럼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결국에 편관이었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아버지의 모습은 금생수를 하면서 강하게 설기되고 있구나.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기운보다는 편관의 기운이 더 강했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또 삶의 의미도 또 쉽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명리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실은 명상하고 똑같아요. 이 명상이라는 거는요, 내가 마음을 비워내고 내 스스로의 의식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마치 구경하듯이 보는 게 명상이에요. 참선이고요.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반성도 하고 깨달음도 얻고, 그게 이제 명상인데, 이 명리도요, 지장간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론을 통해서 매일마다 이걸 체크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느새 나를 마치 관찰자처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명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관찰자처럼 뭐 100%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볼 수 있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마음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